자, 기수로는 우리 이건태 의원님이 가장 기수가 높고, 예. 근데 다 초선이시고. 예. 네. 이건태 의원님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10년 동안 고생했고요. 네. 우리 두 분은 워낙 유능하셔가지고, 저는 잘려가지고. 잘려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윤석열 석방, 요즘 탈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검찰에서 윤석열 즉시 항고하면 붙잡아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포기했잖아요. 예.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속 정지가 위헌인 것을 구속 취소가 위헌인 것처럼 검찰총장이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했죠. 또 일반 항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하고. 체포 적부심사 그 시간만 추가해도 구속기간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한 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안 되는데 그걸 빼가지고 구속기간 도과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것이 문제고. 판사가 법을 어긴 거야.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서 석방되는 걸 막았어야 되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그 두 세트가 합작이 돼서 지금 일어난 참사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검찰총장이 구속 정지하고 구속 취소를 구분 못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거는 뭐 포기해야 돼 우리가 말했는데 검찰총장 혼자서 이 결정을 했겠느냐. 심우정 총장이 이 결정을 한 배경이 뭐냐, 네. 이건데, 몇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많이 적극적으로 추정해봐 주세요. 본인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온 심리가 엄청 강해서, 또 하나는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을 3번이나 기각한 그 부분. 경호처장이 구속되면 안 되는 안 되는. 경호처를 구속하면 검찰에 뭔가 잘못이 폭로될 수도 있는. 또 하나는 에어컨 이제, 서버가 털리면 검찰이 예. 나올까봐 예. 이런 추정이고. 예, 또 하나는 검찰 지휘부가 관련돼 있다면 결국 검찰 지휘부가 이 내란 관여죄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지금 민정수석이 검찰국장 때 심우정 총장이 모셨단 말이에요. 아주 각별한 사이죠. 심우정 총장이 될 때 지금 민정수석이 강력히 청구했지 않겠는가. 이 사태에 대해서 모든 법률적 문제를 김재원 민정수석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김재원 민정수석이 총장한테 아주 강력한 압박을 가했을 수도 있다. 네, 그 말씀 맞고, 그런데 이게 심우정하고 또 박세현 서울고검장 의견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수사팀은 즉시항고 의견이었고, 그런데 그 특수본 지침이나 우리가 대검의 수사지휘권을 보면 법에 있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할 권한은 없거든요. 심우정 입장에서는 이게 지휘권 남용인데 그런 굉장히 큰 법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거를 포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다른 내막이 있는 것인가? 네. 김성훈에 대한 영장도 계속 기각하는 거, 플러스 계엄 당일날 대검의 방첩사하고의 전화통화,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 아니었는가, 이런 지금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포렌식 관련해가지고 국정원과 검찰에서 올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그 대검 지금 간부가 전화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방첩사 대령이 그날 통화했다. 그 새벽에 무슨 뭐 안부 전화했다는 건데. 12시 반하고 3시에 무슨 안부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그런 부분이 지금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고 있고. 그게 드러나면 그 윗선. 당연히 윗선죠. 그 대검에서 만일에 방첩사하고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심우정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진행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만일에 뭐 그게 포렌식 하는 맞다면. 부장검사라는 거죠. 그렇죠. 대검에, 부장검사는. 예, 과학사부, 예. 계엄이 선포된 날에 12시하고 새벽 3시에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해명하냐면 뭐 안부 정도 나누는 사이다. 계엄이 일어나서 뭐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새벽에. 그때 방첩사 사람들하고 왜 안부 전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추정하기를 그때 가기로 돼 있는데 계엄이 너무 빨리 해제돼가지고 그래서 가다가 돌아왔거나 가려고 하다가 말았거나 지시한 사람이 드러날까 봐. 가라고 했다면 그것은 대검이고 검찰총장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내란의 주요 종사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이렇게 이제 쭉 의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태 의원님.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는데, 검찰이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는 상황, 그게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이유였을 아닐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거 이제 너무 위험하고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욕먹을 일이고 네. 그런 일인데도 해버렸잖아요. 네. 과학수사 담당자 2명이 선관위에 가기로 했다.
하는 이제 증언까지 나왔잖아요. 대검의 발표는 그 담당자는 그날 12시 넘어서 대검에 출근한 게 확인이 됐고 또 3시경인가 퇴근한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선관위 안 갔다는 게 확인된 거 아니냐.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 사이에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그 돼요. 사이에 왔다가 돌아갔을 수도 있죠. 두 번이나 방첩사의 간부하고 통화가 했다. 매우 이상하잖아요. 새벽에.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 그때 할 안부 거예요. 전화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수사팀은 당시 개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고검장이었고. 검찰은 조직을 지키거든요. 사람을 안 지키고. 그래서 조직을 지키려면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검찰 수뇌부 몇은 네. 지켜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죠. 검찰 전체 조직으로 생각하면 조직을 지키죠. 즉시 항고를 해야 네. 검찰 전체 조직의 명예와 거기 소속된 모두의 연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속기간을 놓쳤다는 것은 그것은 뭐 검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문정 검사도 이 즉시 항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 속성상 오히려 검찰 소속상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거예요. 검찰 얼굴에 똥칠을 스스로 검찰총장이 한 거 아니에요. 다들 즉시항고를 할 거라고 예상했고 저는 이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처음 접했을 때만큼의 충격이었어요. 즉시항고를 안 했다고 했어요. 이걸 안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야, 이거 공중분해돼야 될 조직인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번에 검찰 조직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 실제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야 검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한다는 것. 특수본이 즉시 항고장 내면 돼요. 지금도 내도 되잖아요. 지금도요. 예, 심우정하고 상관없이 내면 돼요. 법원 행정처장이 금요일까지 즉시항고가 제기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법사위에 나와서. 즉시항고 기간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이제 상고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며칠 전에 검찰에서 그동안 관례대로 다시 날수로 해라고 지침이 내려갔거든요. 즉시항고를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유언이다 혹은 유언 소지가 있어서 안 했다 그러면 그럼 이미 석방됐잖냐. 그 해소됐잖아 그러면. 네, 해소됐잖아. 그러니까 빨리 즉시항고 해. 즉시항고 해서 날수가 맞는지 시간이 맞는지 대법원 판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해? 그냥 본안에서 다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즉시항고 하면 곧 항고심 나올 거고 또 며칠 내에 또 대법원 결정 나올 텐데 윤석열 니네가 즉시항고 안 해서 풀어줬다고 금방 들통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즉시항고를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본안에서는 다툴 방법이 없어요. 구속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는 전혀 재판 대상이 아니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해라 라고 답을 했으면 검찰총장은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해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헌 소지가 없어졌고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박세현 고검장이 지금 즉시항고장 제출하면은 그거 자체 효력이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죠. 100번을 그렇게 하죠. 근데 즉시항고 우리는 하려고 그랬는데 뭐 검찰총장이 하지 않는 게 의견이고 뭐 이런 건 굉장히 구차스러운 거죠. 특수부는 윤석열 탄핵에 초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잘 해냈거든요. 이 군사령관들 수사 이거 잘 해놓고 윤석열 석방에 기여한 역할을 왜 자처하는 거죠? 처음에 김용현 구속하고 할 때는 검찰이 어쨌든 검찰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 판에 뛰어든 거예요. 윤석열은 버리고 나중에 대선판이나 이럴 때 좀 목소리 좀 내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막 시간과 이 변수와 막 선동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흔들린 거예요. 진짜. 검찰 조직의 특성을 보면 그게 이해가 갑니다. 총장이 결국 즉시항고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검찰 조직상 검사들이 총장의 명을 어기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징계 받아요. 실질상 힘들고 내가 이거 즉시항고장 제출하고 나 사표 쓸게요. 요 정도의 결기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가능하냐면 개죽음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후임 검사한테 야 철회시켜 해버리면 그냥 자기만 그만두고 마는 거예요. 아, 철회시킬 수 그렇죠. 있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지금까지 수사를 잘 해왔어요. 박세현은 직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총장이 찍어 누르니까 이 부당한 지시를 불응하고 직시항고를 하는 용기를 냈을 수도 있었는데 박세현 고검장도 특수 간골 검사는 아니거든요. 위헌이라는 명분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실정법, 살아있는 실정법은 합헌이 추정이 돼요. 그냥 기초적인 법리입니다. 그리고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헌법재판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아닌 검찰총장이 이거 위헌이야. 위헌일까봐. 따르지 마. 일까봐. 그렇게 판단하고 지시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걸 법리적으로 볼 때는 자백하는 꼴이에요. 법이란 게 뭡니까? 국회에서 법안을 내고 소위원회에 회부돼서 소위원회 토론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전체 결의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내서 공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일개
검사가 위헌일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아닌 아니,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아요. 위헌일까봐 안 하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도 없고 2012년에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내렸을 때 2015년인가 김주현 차관하고 그때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다 안 된다 된다 하다가 결국 구속 취소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김주현 민정수석이야말로 정확하게 그게 위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사수였던 지금 검찰총장이 위헌 핑계를 낸다는 게 더더욱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알고 한 거잖아요. 다 위헌이 안 된다는 것도 지금 즉시 항고해도 된다는 것도 알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풀어줬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검찰 수뇌부가 내란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거를 그렇다고 치면 지기현 판사 혼자서 이 결정을 한 겁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기현 판사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214조의 이 13항 체포적부심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체포적부심도 검사들은 날로 계산을 해왔어요, 이때까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걸 저희는 날로 계산을 했어요. 형사소송법 71년 검사 2,300명이 다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기현 혼자서 이거는 시야 이러면서 시간으로 계산을 한대요. 그게 좋다. 그러면은 시간으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계산을 하더라도 체포적부심 10시간 32분 이것도 빼야 되는데 이건 또 안 뺐는데 그거는 법을 위반한 거죠.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체포 적부심만 여기다가 넣어줬어도 47분인가 남아요. 체포적부심 그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 판사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체포 적부심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걸 법대로 했으면은 법대로 했으면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해가지고 막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거 그래도 다 계산해도 여전히 남아요. 남아요. 구속 취소를 위한 결정인 거예요. 그 어. 결정은. 지기현 판사는 왜 그랬을까 그럼?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을 존중하자 이런 규정인데요. 어쨌든 지판사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데 이게 2월 4일 날 구속 취소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아보고 이런 문제가 있겠네 라고 판단했으면 그때 했어야지. 그래부터 2, 3일 내에 네. 구속 취소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원래 근데 일주일 내에 해요.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넘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걸- 탄핵 심판 날 것 같은 네. 그 일주일 전에 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어, 71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만 그렇게 했느냐? 지기현 판사가 이 사건 내란 사건의 주임 판사 1심 판사가 됐을 때 극우 폭동 세력들의 공격이 굉장히 심했어요. 중국 이 사람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 사람 같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무슨 이유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판사라면 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있는 법을 적용하지 않은 불법인 거예요, 이것은. 71년 동안 아무도 안 했다고. 법무부 차관도 와가지고 자기도 날로 계산했다고. 우리 모두 날로 계산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검사는 제가 장담컨대 전국에 한 2,500명의 검사 중에 심우정 검사가 유일할 거고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날로 계산은 안 된다고 판단하는 판사는 아마 3,000명 판사 중에 지기현 판사가 저는 유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갖다 맞춘 거예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주겠다고 마음먹고 한 건데 그 배경을 말씀하시는데 법원 내부에서 무슨 전체적으로 음모 있고 이렇게까지는 저는 사실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법원 내부는 아니어도 지기현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준 법적 커넥션은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검찰 오비들이 엄청나게 움직였을 거라고 저는 봐요. 총장한테도 찾아가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적인 법조, 그러니까 꼭 검찰만 그러겠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법원에 그런 오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저는 동원해서, 왜냐하면 저쪽의 내란 세력은 이게 잘못되면 자기가 죽어요. 그럼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성이나 미래나 이게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이 사형 무기밖에 없는 중대범죄이죠. 이런 사건을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이유로, 예. 풀어주는 일은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사고 상상할 수 없는 일. 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좀 설득하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요, 누구? 뭐죠? 제가 수사권이 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다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걸로 보여요. 그러면 헌재 판결이 이번 주 금요일 날지 안 날지 전혀 모르겠고 그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금요일 날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고하는 날짜도 당사자가 받고 변호인도 받은 게 확인이 돼야 선고일을 공고하는데 그러면 선고일 공고 못하게 하려면 안 받으면 되겠네?
윤석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진작에 갔는데 안 받았다. 이거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피청구인한테도 송달을 하지만 우리 소추인인 법사위원장한테도 송달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출석하러 갈 때는 우편 송달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전화로 알린다든지 전자적으로 알린다든지 문자로 알린다든지 이게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달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오후 한 5시경에 알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하려면 오늘 오후 알렸어야 되는데 오늘 안 알렸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보면 금요일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금요일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렇게까지나 국민의힘 이렇게 그 당시 여당 측에서 막 이렇게 악다구리를 쓰고 억지 부리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헌재 입장에서는 가급적 보안이 세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이틀 전에 알렸는데 지금은 이틀 전에 알리면 뭔가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저도 뭐 금요일 날 선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법사위 모 의원하고는 당일날 아침에 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해서 위험해서. 당연한 아침.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11일 만에 선고가 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기각 결정이었거든요. 2주에 났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숙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매우 힘들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청구인이 윤석열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절차적인 적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일일이 그 판단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결론이 달라지는 일은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절차와 관련해서 계속 심의하고 숙고하고 평의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선고 날짜를 빨리 못 잡는 것도 있다. 선고 일자를 못 잡는 이유는 결론 때문은 아니고, 이게 실체가 너무 명확한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김기표 의원하고 저하고 매번 기일 때마다 가가지고 재판관들을 하고 질문하는 것도 보고 피청구인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도 봤는데 전체적으로 실체가 달라질 일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일일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평의가 오래 길어지면서 선고 날짜를 빨리 잡지 못하는 부분은 있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부분을 전부 다 명확하게 하고 나서 헌법재판소만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도 못하고 어느 기관도 어느 법원도 어떤 권력기관도 할 수가 없고 헌법재판소만이 이 결단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금요일 날 안 할 수도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와 관련해서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더 이상 브리핑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날짜가 곧 잡힐 것이다.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학자회의라고 있잖아요. 예. 79쪽인가 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내셨어요. 107분의 헌법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동 대표가 3분인데 그중에 2분이 헌법연구원장을 하셨어요. 헌법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 부설연구원이죠.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 모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하나하나 판단해서 반박을 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위헌이고 파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매우 상세히 판단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그냥 옮겨놓으면 헌법 결정문이 될 정도로 그런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헌재에 제출돼 있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들 걱정이 돼가지고 혹여 네. 선거문 쓸 때 좀 참조하라고 우리가 다 얘기해봤는데 이거 빠져나갈 데가 없어. 후배들에게 주는 참고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고마운분들이네. 예. 헌법재판관 누군가가 만약에 탄핵 신청을 기각을 하려면 그 107분에 우리 국내의 저명한 학자들 비판을 받아야 돼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가져온 명예를 아니, 지키려고 하겠죠. 이건태 의원님이 책임지세요,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세 분이 다 책임지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집니다. 자, 세 분이 다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